네, 7월 28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이번에 항암 6차를 하고 나서 이 회복기 동안에 목표가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체중이 68kg거든요. 그래서 6차, 7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10월 8일까지 체중을 70kg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침 루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식사를 절반 정도 먹었거든요. 절반 정도 먹고 나면은 이건 이제 비타민 음식을 식사 중간에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네,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 하루에 먹을 녹즙인데요. 요거는 비트하고 뭐 토마토, 블루베리하고 양배추만 들어가 있고요. 파란 그 잎채소들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파란 잎채소는 제가 이렇게 따로 요 간편톡이라고 해가지고 동결 건조가 있는데 보통 유기농으로 이게 야채를 시키게 되면 엄청 질겨요. 섬유질이 되게 질기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간편톡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케일하고 브로콜리, 시금치, 신선초, 뭐 보리새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를 여기에 같이 타서 그렇게 해서 섞어서 마십니다. 뭐 운동하고 나서도 마시고 중간에 간식 먹을 때도 먹고 하루에 약 500ml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식사랑 오전 루틴을 잠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전 루틴 중에 이제 하나의 제일 중요한 핵심, 맨발 걷기를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보통 9시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 공원까지는 걸어오진 않고 차로 옵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차로 오게 되고요. 사실 제일 이 건강한 분들도 그렇지만 암 환자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는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정한 생활 습관. 보통 암들이 이 장기나 또 장기 주변으로 퍼져 있게 되면 그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제 기능을 못하는데 이런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식습관, 특히 식습관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불규칙하다라면 장기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 생각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이 의사분들도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정한 이 습관과 루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활하는 패턴들은 거의 비슷해요. 매일 특별하게 뭔가 일정이 있지 않는 한은 오전 루틴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 맨발 걷기를 나와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이제 끝이 났고요. 1시간 7분 정도 걸었습니다. 요새 이 워치 기능이 되게 좋아져 가지고 워치 요번에 그 울트라 인포메이션인가 이렇게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 인포메이션을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다 대부분 이 헬스 건강 쪽으로 다 설정을 해 놨는데 요런 설정들이 지금 현재 되게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활용을 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가 끝이 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면은 보통 간식 그냥 뭐 아몬드라든가 호두 같은 거 간식 좀 먹고요. 뭐 주전부리가 있으면 좀 주전부리를 먹고
1시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네, 식사를 제가 이제 하고 나면은 요 원적외선 온열 치료기를 배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온열 치료라고 하죠.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 내장 안쪽에 있는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암이 사멸되는 온도가 보통 42도 정도라고 하는데, 뭐 죽는지 안 죽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요거를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원적외선 이 온열 치료기를 배에 달고 있으면은 일단 소화가 엄청 잘 돼요. 예, 내장도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확실히 암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체온 저산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함으로 인해서 체온도 좀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식사 후에 약간 운동 나가기 전 이제 소화를 시킬 때쯤에는 요거를 달고 있습니다.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요거를 달고 있어요. 점심에 원래 집에서 밥을, 어머니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점심에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모임을 모셔다 드리고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온 길에 오리 백숙이니까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 먹고 가라 해서 네, 거기서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반찬하고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근방에 일산 암센터 바로 옆인데, 오늘 저 암 동기 형님, 네, 형님께서 어저께 입원해서 이제 오늘 저 폴피리녹스 항암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형님 또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지금 암센터에 와 있습니다. 네. 참 진료도 없는데 이 암센터에 와가지고 참 이러고 있는 게 웃깁니다. 네, 그래서 형님 얼굴을 좀 뵙고, 그리고 잠깐 얘기 좀 나누다가 집으로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암 동기 형님과 얘기를 끝내고 저는 여기 식사동 쪽에 있는 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 모임 장소 그 옆에 있는데 산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를 이제 등산을 약 한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정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또 이렇게 한 3시 반 정도까지, 네, 이제 운동, 산책, 요건 이제 산책은 되게 힘들게 한 산책은 아니고, 네, 걷기 정도인데, 조금은 이제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제 루틴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지극히 이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현재 또 진단을 받아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환우분들한테도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들이라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통 경황이 다 없죠.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경황이 없고, 사실은 이제 소중한 시간들을 금방금방 경황 없이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암 생존율이 그만큼 낮은 것이고, 이 쉽지 않은 것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단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암이 걸렸을까를 빠르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뭐 유전학적으로 암이 뭐 집안에 뭐 병원에서 얘기하는 뭐 누가 뭐 암이 있다 이딴 소리는 다 필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술 담배도 아닌 것 같아요. 술 담배도 아닌 것 같고,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저는 그 중에 스트레스를 가장 큰 요인으로 뽑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악에 바친 스트레스,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죽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의 스트레스가 동반이 됐었다라면 그 스트레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스트레스를 제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간호해 줄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프하고 아들하고는 본가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떨어져 생활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저의 지금 이 병간호는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 맡아서, 뭐 거의 다 맡아서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와이프한테도 이 부분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네. 와이프가 하면 좋겠지만 또 애들을 케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면 나를 간호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잡을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나를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게 이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그런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안 된다면은 정말 또 어쩔 수 없게 선택을 해야겠지만, 여건이 된다면 그 선택지를 만들어서 환경을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이 환우분들은 항암 치료에 대한 전적인 맹신, 그리고 항암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항암 치료의 그 비율도,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항암 치료도 결국엔 답이 아니란 얘기인데, 모든 분들은 항암 치료를 굳이 고집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지만 암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 치료를 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중요한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내 모든 패턴, 생활 습관,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자연적으로 암은 항암 치료와 동반돼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뭐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게 치료가 될 리가 없죠. 되면 잘못된 거죠.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사는 노벨상 줘야 된다니까요. 평생 매해 노벨상을 줘야 돼요. 의사들도 얘기하는 게 암은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1세대 의사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암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찢어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하는 외과적인 치료들은 충분히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암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것처럼 이 치료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했던 그런 질병들은 본인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치유와 치료는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단톡방에 있으면서도 간혹 그런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항암을 뭐 하루 이틀 늦추게 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항암에도 단점이 있어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크지 않고 그걸 잘 이겨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려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또 엄청난 부작용으로 막 병원 신세를 계속 져야 되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오늘도 형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환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내 몸을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상황에서 응급 상황이 생긴다라면 그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서 외과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시술이라든가 치료를 받겠지만, 그 외에는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려고 정말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나 밥 요만큼 먹었으니까 나가서 그냥 한 30분 그냥 슬슬 걷고 오면 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암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10배, 100배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걷고 들어오고, 저도 하루에 막 2만 번, 3만 번씩 걷고 하면 힘들죠. 힘든데, 힘들면 그만큼 잘 먹고 잘 자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씩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몸이 건강해지면 암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일단은 느낀 거는 항암 치료는 언제든지 내가 내 의지로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3차를 진행을 했는데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물론 교수들도 부작용이 심해지고 환자의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사실 약제를 조절을 하거나 기간 조정을 하겠지만, 내가 내 몸을 빠르게 체크를 해서 내가 내 몸이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보다는 조금은 내 몸을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암 치료를 받아서 내가 내 몸 자체를 컨트롤을 못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정말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항암 치료 중단을 하고, 또 내 몸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이 치유는 암을 진단받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식단,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단칼에 다 잘라내야 됩니다. 담배 끊을 때 오늘까지만 피고 내일까지만 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단칼에 다 잘라내고 다음 날부터 힘들어도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게 이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암 환자들 식단 자연식 위주로 하게 되고 동물성 단백질은 피하고, 똑같은 얘기 다 하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 다 하지만 항암 치료하고 뭐하고 할 때 어떤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인터넷 다 찾아보시고 유튜브 보시면은 내용 다 똑같아요.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만 끄집어내서 그걸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공통적인 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암 걸렸는데 누가 돈가스 드세요, 튀김 드세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날 다음 날 바로 다 잘라내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활 루틴,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첫 번째는 내 몸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방학 때 되면 생활계획표 쓰고 시간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이런 계획표 했었잖아요. 그게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내 몸의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만 면역세포도 자라나게 되고, 또 그 면역세포가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마음이나 머리는 알면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생활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냥 기존의 습관 그대로 하거나,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진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위암 걸렸는데도 술 먹고, 폐암 걸렸는데도 담배 피고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얘기 듣고.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강심장이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미친놈인가. 근데 결론은 미친놈이겠죠? 도라이겠죠? 이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을 받고 나서 자책하기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아, 여명 3개월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3개월 시간은 어떻게 내가 3개월 시간 동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만에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2달 만에 난 사람도 있고, 뭐 말기암 받았는데 뭐 한 달 만에 뭐 진짜 치유된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진짜 자연치유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방송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항암제를 써서 난 사람들은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막 그냥 써대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만, 자연치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 또한 그런 거를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90%, 저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100%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 먹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단 1%라도 불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항암 치료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성이 오고 약제가 더 이상 쓸 게 없어져서 자연 치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소위 말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를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임종이 다가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새로운 치유를 할 수 있는 또 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치유의 과정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 주마니아란 분. 저도 그분 뭐 카페에도 가입이 돼 있고, 또 그분의 그런 또 강의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듣고 있는데, 그 듣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았다, 이렇게 나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나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올 거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항암제를 쓰다 보면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세요. 내성이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당연히 저도 그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하고, 내가 내성이어서 항암제가 쓸 수가 없다, 저 지금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고 먹을 거 잘 먹고 있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산에 들어가서 무슨 뭐 풀뿌리 뜯어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과정을 항암제를 안 쓰게 되면 체력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루틴을, 이 하루의 이제 일정 루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가 이제 길어진 요 영상인데, 아마 이제 암 진단에 관련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이상의 얘기들은 사실 의미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이제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힘내시고 또 행복한 하루. 네, 오늘 이제 주말 토요일 또 냈고, 내일 이제 일요일인데, 또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연휴가 많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도 있는데, 항상 그 연휴 계획도 잘 짜셔가지고 재밌는 연휴 보내실 수 있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